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 없는 강물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요.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경과했던 옛것과 시작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든가 자기 집에 몽당비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나온 폐비자진과 같은 속담과 성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사고 관습과 문화는 평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 묻은 친구라는 의미의 단어, 옛 친구나 소꿉친구, 원래 살았던 고장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 고향 등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이미 몸에 배어 있거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한데요. 이른바 옛것에 집착한다는 의미의 노스텔지아 경향입니다. 네, 노스텔지아 의식은요, 비단 매 개인의 생활과 사업 등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만큼 곰곰이 짚어봐야 할 의식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노스텔지아의 의미와 그 역할을 둘러싸고 얘기를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역시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조문학부 학부장이며 박사생 도사이신 우상열 교수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금방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은요, 옛것과 원래의 것을 고집하고 집착을 하며 또 즐기려는 일종 이 노스텔지아 영향이 성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 어떻게 되어 나타나게 되는지요? 사실 우리가 현재 내가 요 모습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겠죠. 네. 우리는 되게 이제 현재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비중점을 두지요. 그리고 현재적인 어떤 행위에 의의나 가치를 부여하는데, 사실 이 현재의 어떤 그 뿌리, 전통, 역사, 쉽게 말하면 현재의 어떤 그 존재의 이유 근원이 바로 노스텔지아의 이제 정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한 과거 것에 대한 어떤 애틋한 향수, 그리움 내지는 사랑의 감정이 되겠죠. 사실 우리 이 정서라 하지만 바로 이런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존재가 돋보이게 되고,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이제 확인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노스텔지아 정서도 좀 과정적으로 이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금방 태어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가 없으니까 이런 노스텔지아 정서를 얘기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서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으로 이제 가면서 조금 막말해서 인생 내리막길이라 할까, 좀 인생의 어떤 그 고봉보다는 저조기에 이제 노인으로 가고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숙명적인 죽음으로 다 간다 할 때 이런 정서가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노인들 이제 얘기하면, 노인들은, 과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회억 속에 산다. 이런 과거를 바라보고 회억 속에 산다는 이 말이 사실은 노인들은 이 짙은 이제 노스텔지아 정서에 사로잡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예. 추억을 먹고 산다, 추억이 아름답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노스텔지아 정서는 어떤 의미에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인생이 그 노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도 모르게 더 진하게 이제 안겨오는 어떤 정서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노스텔지아를 인간의 또렷한 그 의식적인 존재라 하기보다 또 무의식적인
나도 모르게 뭐 내 무의식 심처에 깔려 있는 그런 뭐 정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개인의 어떤 그 뭐 정서 뭐 그 무의식이라 하기보다 또 전 인류적인 네. 어쩌면 뭐 인간이라 하면 이런 정서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정서를 발로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할수록 이런 정서가 더 자기도 모르게 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이 노스텔지아 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중국말로 말하면 렌즈피를 하는데 전 인류적인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면 이 정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전통 뿌리 역사 쭉 그것을 몸에 갖고 가는 것만큼 또 나이가 들면서 더 집착하고 생각하게 되죠. 나름 뭐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 노스텔지아 성향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보십니까? 뭐 표현 형식이 굉장히 많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그 골동품 수집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골동품 수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 골동품이 뭐 돈이 된다, 뭐 정말 뭐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상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수집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골동품 이제 수집 내지는 완상은 어떤 이제 노스텔지아 정서하고 많이 관계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동품은 사실은 실용주의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 청동기 하나를 내가 이제 사들여서 뭐 생활에 쓰겠다고 깨끗하게 뭐 씻고 뭐 닦고 하면 그 골동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골동품은 그 투박한 그 모양 그대로 세월의 흔적이 덕지 묻은 그 모양이 나의 어떤 우리 그것을 감상하고 완성하는 사람들의 노스텔지아 정서를 자극하면서 아주 묘한 어떤 그 행복감에 잠기게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동품 우리가 보십시오. 골동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 골동품에서 우리 지나간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 그 골동품을 통해서 어떤 그 고정적인 차원에서도 역사를 이제 이성적으로 인식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 지금 도자기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옛날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또 도자기 뭐 만들어 썼구나 이런 거. 그러면서 현대의 어떤 이 멋진 도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제 지난 옛날 도자기가 있어서 이렇게 진화되어 혹은 발전되어 오기도 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느끼게 되죠. 네. 그러면서 뭐 또 이 도자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대표적인 도자기로 우리가 고려 뭐 청자, 조선조, 백자 하지 않나요? 이런 또 우리가 도자기 딱 감상하면서 이 푸른 색깔, 적어도 색깔 차원에서 그리고 이 흰 색깔 바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고유한 색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자기에서 특히 우리 민족들은 이 청자 백자에서 어떤 민족 정체성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노스텔지아 정서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동품 전형적인 이제 노스텔지아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호금도 이제 당석이 이제 시기죠. 우리가 새농촌 건설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굉장히 그 뭐 천지개벽을 이룬 그런 새로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기와집에 위에 뭐 함석 지붕인가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쩐지 조금 서운한 감 들고 허전한 감 들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노스텔지아 정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그 멋진 이런 이제 집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요거 새 집 있기 전에 옛날 집, 과거 집 이를테면 초가집 같은 거. 그 초가집이 뭐 그 당시는 우리가 거기에 살 때는 굉장히 뭐 초라해 보이고 몰골도 추해 보이고 막 내 그 사는 나도 주눅이 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좋은 이제 벽돌집에 살지만 오히려 그 초가집이 그리워 날 때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또 굉장히 노스텔지아죠. 그래가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민속촌 건설도 나오고 뭐 새로운 뭐 어떤 초가집 모양 뭐 옛날 뭐 황토집 뭐 모양 물론 건강 차원에도 이제 뭐 우리가 신경 쓰겠지만 사실은 그 옛집 이제 모양을 돋구어서 살려서 이제 짓는 거 다 이제 그 노스텔지아 정서를 그렇죠. 이제 우리도 150년 가까이 되는 건축물 훈춘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속 그래요. 건물이라고 예. 해서.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뭐 결국 우리 민족의 고유함을 지키자 이것도 이제 네. 있지만 우리가 집단 무의식적인 이제 차원에서 보면 바로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 옛집에 대한 어떤 노스텔지아 정서를 달래주는 그런 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족자라든가 서법에 관심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대가 돼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글 쓸 시기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점점 더 못 쓰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누가 나한테 뭐 연한장 보낼 때 뭐 메일로 뭐 멋지게 뭐 이래 보낸 것보다 또 정말 친필로 보낸 그 글자가 굉장히 못 쓰고 초라할지라도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 옛적인 어떤 그 내가 그럼. 친절한 정서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노스텔지아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생활에 이런 게 너무도 많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이 도시 건설 있잖아요. 지금 뭐 세계가 뭐 이른바 세계화, 뭐 산업화, 도시화로 나가고 있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각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인 뭐 여러 큰 도시 다녀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이 쭉쭉 이제 뭐 우러 뻗고 신장로가 이제 막 쫙쫙 이제 뭐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멋진 현대화 도시 속에서 역시 또 이런 노스텔지아 정서에 잠깁니다. 어떤 옛 도시 모양에 대한 어떤 향수. 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이제 조금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런 유럽 사람들이 사실 뭐 앞만 보면서 도전에 이제 정복을 하면서 막 그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난 처음에 유럽 사람들 굉장히 이런 노스텔지아 정서에서 많이 자유롭다 생각했는데 사실 직접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내가 들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유럽 이제 도시는 되게 뭐 오래된 도시는 옛 도시 그 모양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는 중세기 도시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특히 귀족 뭐 자기가 귀족이라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보면 원 프랑스 그 파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이른바 토박이 이제 그 파리 사람 그 나름대로 또 귀족이다 하면서 그 옛날 도시 그 모양 그대로 사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새로운 어떤 물질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옛 도시 그대로 건설하고 옛 도시 그대로 뭐 또 거기에서 뭐 살면서 옆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또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현대화적인 도시는 그 새 도시에서 이제 꼽혀나고 이쪽 옛 도시는 노스텔지아 정서를 달래주는 그런 모습 그대로 많이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옛 도시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뭐 건축은 되게 뭐 이 높이가 안 높잖아요. 옛날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옛 도시에 이제 재건축을 할 경우, 새로운 뭐 건축을 할 경우 높이 제한이 꼭 따라갑니다. 너무 높게 지으면 그 옛 도시 다른 건축이 이제 위축되는 감추니까. 그래서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이런 제가 광경을 한번 목격했습니다. 파리 시내에 현대식 높은 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몽파라스타 건물이 됐는지 58층인지 52층인지 그래요. 네. 보통 우리 관광객들이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 파리 시내를 이제 조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아이고 참 멋지구나. 한국의 63빌딩 생각나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파리 사람들은 그 건물을 파리시의 어떤 흉물, 뭐 아주 제일 초하간 건물로 얘기를 해요. 그 왜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파리는 이 전통적인 건축, 옛 정취가 이제 물어놓는 이런 차분한 도시인데 저 도시가 삐죽으로 이제 솟아나가지고 여러 주위에 이제 옛 건축이나 뭐 옛 어떤 정서를 내리누르는 감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너도 나도 그걸 흉물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선명한 대비가 되죠. 네. 우리는 사실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좀 과거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이 유교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사회 뭐 모델 혹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성숙도 차원에서 뭐 노인 문화를 많이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많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래 흘러왔는데 사실 우리가 뭐 19세기부터 이제 근대화 현대화로 나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유럽 사람들보다 더 앞만 이제 보고 어떤 힘이 끌려 앞만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건설 같은 거 보면 너무 우리가 이른바 현대화적인 이런 모습만 추구해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통 우리 연길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연길 일에 돌아보면 옛것이 굉장히 눈에 안 띈다. 제가 1981년도 연길에 왔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초라할지라도 뭐 가난한 티가 나더라도 우리 조선족적인 어떤 옛 모습 네. 그리고 어떤 우리 과거를 어떤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멋진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옛 흔적도 지금은 가뭇없이 이제 사라졌다는 그렇죠. 연결신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전통각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전통각도 사라졌어요. 많이.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연길 그 냉면입니까? 네. 그 자리에 지금 아주 멋진 이제 현대화적인 이제 건물이 들어섰지요. 백화청사요. 백화청사. 물론 이제 타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연길 이제 냉면 그 건물을 우리가 철거할 때 그 철거하는 광경을 제가 못 봤는데 못 봤지만 제가 어떤 생각 딱 떠오르는가 하면 이태리 영화인데 천당 뭐 영화관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이제 보면 뭐 우리 놓고 말하면 뭐 어느 한 진이겠죠. 조그만 그 뭐 진 규모의 어떤 도시에서 조그만 영화관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의 사람들이 이 영화관에서 뭐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이제 뭐 이제 즐겁게 이제 그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낡은 영화관을 허물고 뭐 어떤 보다 멋진 그 자리에 새로운 영화관을 이제 짓게 되었지요. 이런 이제 시점에서 그게 이태리 사람들을 보니까 막 공고합니다. 이 건물이 언제 흘리게 되는데 그리고 언제 또 새로운 이제 건물이 이제 시공된다. 그러니까 그날 허무는 날에 그 진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뭐 이른바 이제 뭐 촬영도 하고 뭐 하여튼 그 기억에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어지는 순간에 일말의 어떤 아쉬움, 뭐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바로 전형적인 노스텔지아 정서이면서 자기 옛것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연길 냉면 흘릴 때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연길 내지는 우리 조선족의 냉면 이제 뭐 원조로 할까 냉면의 상징이고 네. 우리 연길에서 이제 뭐 태어나고 자랐던 분은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연길 냉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 이름을 연길 복무대로 맞아요. 복무청사를 했죠. 예. 거기 이제 흘릴 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애착, 그 아련한 뭐 어떤 일말의 아쉬움도 느끼겠는가 이런 생각 이제 그때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정서로 우리 연변 사람들은 연길 사람들 거기 거의 다 뭐 거쳐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예. 사실 이 노스트리아 성향은 뭐 양날의 칼격인 역할을 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올바른 시각과 관점으로 또 이 노스트리아의 성향을 터득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양날의 이제 칼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좋은 점 나쁜 점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좋은 점은 저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스텔지아 정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집단 무의식입니다. 네. 네, 우리의 역사, 전통에 대한 확인 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이 노스텔지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중국에서 1990년대부터 그 국학붐에 대해서 나는 이 노스텔지아 정서 차원에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혁개방했죠. 개혁개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룰과 우리가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화 이제 바람이 막 이제 부는 거죠. 또 그 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후진 이제 후발 주자로서 유럽의 어떤 선진적인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럽 중심주의에 우리가 많이 놀아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사고 방식 우리가 많이 따라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우리 동양적인 거, 우리 중국적인 가치, 사고방식도 참 훌륭한 게 많죠. 그러면 이 전통적인 그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른바 개혁 개방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너무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와 사고방식에 우리가 휘둘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가기에 바빴다는 거. 앞만 보고 그 사람들 따라가기에 바빴다. 그래서 우리 고유한 어떤 우리 것에 대한 사랑, 애착의 어떤 노스텔지아 정서도 우리가 누릴 사이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가 적어도 199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유럽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의 어떤 문제점이 전 세계 범위에서 노출되었죠. 유럽식의 어떤 도전과 정복,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가치관과 사고방식,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지요. 환경오염, 생태 평형 파괴,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회미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적인 가치보다 어떤 우리 동양적인 가치로 많이 이제 눈을 돌렸습니다. 우리 중국의 이제 많은 석학들도 유럽의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천인 합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뭐 인간지간에 또 어떤 서로 뭐 조화로운 관계, 이런 것에 우리가 눈뜨게 되었죠. 뭐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중국 전통 문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노스텔지아 이제 정서, 그래서 국학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국학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죠. 뭐 국학하면 굉장히 넓은 범주지만 우리가 그 유불도, 전통문화 차원에서 유불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참 이 유불도 사실은 그 기본 뭐 어떤理念은 굉장히 그 인간적입니다. 불교의 자비, 도교의 어떤 그 욕망 억제, 그 뭐 지속자 상락,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유교의 어떤 그 사랑인, 예? 그리고 사람 관계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람 사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런 우리 동양의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돋보이면서 우리의 어떤 그 노스텔지아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학에 굉장히 뭐 공감하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장을 입고 오세요. 정중한 장소고 뭐 아주 중요한 장소니까. 그러면 정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복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그 유럽의 어떤 가치와 사고방식에 휘둘림 당하는 겁니다. 왜 양복만이 정장입니까? 그래서 우리 요새 이제 국학범이 일어나면서 우리 중국 전통 복장,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복, 네. 한복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잖아요. 뭐 몸에 뭐 압박을 안 주고 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정말 자연적인 모습, 전통적인 의상이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이 굉장히 오히려 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인위적인 모습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인간적인 모습. 유럽 양복은 너무 또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옷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그 국학품과 더불어 전통적인 어떤 우리 전통적인 거 많이 지금 요새 되살아나잖아요. 그래. 바로 역시 긍정적인 의미에서 노스텔지아 정서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도 또 이런 것이 뭐 좋다고 또 이래서는 안 되죠. 제가 아까 뭐 우리가 나쁜 점도 얘기해야 되죠. 양날의 칼이니까. 그렇죠. 대화 장소 자기 어떤 그 느낌에 따라서 뭐 즐기는 쪽으로. 그렇죠. 편하게. 우리가 내가 뭐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노스텔지아 좋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바로 우리 전통적인 노스텔지아 정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국수주의로 또 나가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로 나가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죠. 뭐 축구 하나 하면 우리가 축구는 유목문화의 어떤 스포츠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잘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린 중국은 우리 농경문화니까 축구하고 잘 조금 기질적으로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은 또 스스로 유연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에 은영 뭐 축구가 있었다. 송나라 시기 고고가 뭐 축구 같은 걸 샀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맹목적으로 우리 과거 모든 것이 좋고, 뭐 맹목적으로 우리 것이 좋다. 이런 이제 정서는 우리가, 이런 노스텔지아 정서는 우리가 또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가운데, 예를 들어, 효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유교 문화에서 가장 강조하는 뭐 백행의 어떤 근본 뭐 우선이 효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럽에 쭉 돌아다니 보니까 유럽 노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감 들었습니다. 뭐 해조임을 하고 산보하는 걸 보면 하여튼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런 분위기를 줍디다. 그 전부 애완 뭐 개, 하여튼 애완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양,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이제 노인들 보면 좀 그거와 다른 그래도 행복감에 넘치는 모습들이 내 안겨왔습니다. 네. 왜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우리 중국이나 우리 한국 조선의 전통적인 효 문화 이제 때문에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라는 이 시점에서 유럽은 어떤 의미에서 이 효라는 게 그리 없습니다. 애를 뭐 18세 되면 내보내고 뭐 부모하고는 그저 이 관계가 끈끈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 효적인 노스텔지아에 잠기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맹목적인 효, 이거는 또 우리가 삼가해야 되죠. 효가 뭐 좋다 해서 예를 들어 뭐 부모가 뭐 잘못했을 때
부모의 잘못에 뭐 따라가는 것이 효인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도 자식된 도리로서 일깨워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맹목적인 거. 그리고 우리 사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럽은 이 학생이 선생의 관점을 부정하면서 이 학문이 이 진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명언 하나가 나는 우리 선생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보다 진리를 더 사랑합니다. 이런 명언이 아주 멋지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동양은 어떤 의미에서 학생이 선생의 관점을 반박하거나 뒤집어 엎는 것이 굉장히 이 불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의 관점은 내가 그대로 뭐 전할 뿐이지 새롭게 뭐 개변하거나 새롭게 뭐 발휘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월부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런 선생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존중이라는 전통적인 이런 노스텔지아의 장기에서 놀아날 때는 학문과 진리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그 노스텔지아를 우리가 조금 우리도 반성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과 전맥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당한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요. 요즘 시대는 뭐 무한 경쟁 시대라서 효率우선시하고 또 낡은 것보다는 새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일방적으로도 비동적인 경쟁에 빠지다 보게 되면 이 노스텔지아가 외면당한다든가 뭐 전통을 또 잃기도 쉬운 시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쩐지 그래서 이 노스텔지아의 그 위기와 해결 대안을 말씀해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렇죠. 현대, 세계화, 지구촌, 글로벌,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각계 간다. 저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대동사회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이나 유럽 대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겉모양 봐서는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옷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생김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엔 분명히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 먹는 것도 막 다 비슷하게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같고, 까딱까딱하면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의 위기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큰 하나의 흐름이면서 지역화, 지구화,地区화, 이게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 두 반대되는 흐름이 서로 반대되면서 서로 이루는 상반상성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다 같이 절대적으로 같이 변할 수도 없고, 그래 변해서는 우리 인류의 어떤 멸망입니다. 다원 공존, 당신의 어떤 지역적인 문화, 우리의 지역적인 문화, 다 나름대로 가치 있고 합리적이고, 이런 지역적인 문화가 서로 결합되어서 세계 문화를 이루고, 이런 다원 공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담론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 담론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천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스텔지아 정서입니다. 내 노스텔지아, 아까 말한 우리 고향이 바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전형적인 노스텔지아 정서입니다. 내 고향에 대한 사랑, 노스텔지아적인 어떤 그리움, 그리고 아까 말한 옛 친구, 내 친지,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게 있어야만이 내 독특한 내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바로 이래서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노스텔지아는 저는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정체성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도 좋지만, 물론 우리 세계 룰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지역화, 내 나름대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 노스텔지아를 우리가 또 추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노스텔지아 위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까먹고 살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해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노스텔지아는 우리가, 까먹을 수 없지요. 아까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와 계기가 이루어지면 절로 이제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노스텔지아, 내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노스텔지아를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잘 알고 갑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우상열 교수님을 모시고 노스텔지의 의미와 그 역할을 둘러싸고 얘기를 가져봤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번마다 또 흔쾌히 저희 요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노스텔지아 곰곰이 음미해 보게 되면 새 것도 아름답겠지만 전통적인 것도 그에 못지않게 끈끈한 매력과 숙성된 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속도와 능률성을 앞세운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새 것과 변화에만 너무 집착했던 건 아니었는지 한번 사색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경쟁의 핵심은 차별화에 있는 것입니다. 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노스텔지아는 오히려 더 값진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노스텔지아로 우리의 전통이 새록새록 살아 숨쉬고 모든 전통이 본인의 모습으로 되찾으면서 우리의 우세도 한결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시대 더 이상 고풍스러움만이 아닌 비상의 무기로 다가오는 노스텔지아, 우리의 현재를 다져주고 또 미래를 밝혀주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의 김다용,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이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